자, 제주도에서 전해드리는 두 번째 시승기,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는 렉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UX302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보여드릴 차는 렉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UX302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사실 상당히 늦었죠.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한 모델을 굉장히 빠르게 세상에 선보였고 또 양산하고 양산 판매를 한 그런 브랜드가 토요타 렉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순수 전기차가 너무나 늦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조금 뒷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북을 굉장히 심하게 친 모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었던 컴팩트 SUV인 UX를 그대로 전기차로 컨버전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외관에서 봤을 때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스핀들 그릴의 형상, 헤드램프의 디자인 이런 것들, 굳이 따진다면은 부분 변경에 준하는 그런 변화와 함께 요 UX302를 선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변화의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모델로 그냥 전기차 컨버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GAC라고 불리는 이 플랫폼이 적용이 됐고요. 배터리의 용량이 좀 작은 편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많은 차들이 조금 좀 대중적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한 70kW대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차는 58 정도 되는 상당히 좀 적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거리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요. 한 230, 240km 정도 인증을 받았는데, 렉서스에서는 약간 좀 자기 방어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UX의 주요 고객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세컨카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많이 구매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주행 거리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정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짧은 주행 가는 거리를 갖고 있는 전기차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푸조 DS한테 되게 미안한데 스텔란티스한테 미안하진 않아요. 스텔란티스가 도입을 결정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컴팩트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몇 종이 있었죠. 근데 이 차들이 전부 다 판매가 부진해서 단종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르노의 조에라든가 푸조의 E2008, E208, 그리고 DS3 E10스까지 이렇게 조금 컴팩트한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들이 전부 다 판매가 중단이 됐죠. 단종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꼭 사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브랜드의 거를 사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차를 굳이 고를 만한 이유는 못 느끼겠어요. 비슷한 급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EQA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넉넉한 배터리 용량과 함께 넉넉한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게 판매가 됐고 또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정도로 EQA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판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슷한 급인데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반 토막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이 UX302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가격에서 되게 좀 승부수를 띄운 것 같긴 합니다. 5,490만원,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죠. 그 정도의 금액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 고민의 결과로 이런 가격대를 만들어준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경쟁 모델들도 나쁘지 않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이 UX를 꼭 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운전 성능은 꽤 재밌는 것 같아요. 기존의 UX 같은 경우에도 재밌으면서도 편안한 그런 드라이빙 감각, 뭐 렉서스에서는 렉서스 시그니처 드라이빙 필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렉서스라는 브랜드에서 우리가 흔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탈 수 있는 편안함, 그런 것들이 골고루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특성상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바로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작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가속 페달을 끝까지 푹 밟아봐도 엄청나게 툭 튀어나가지 않아요. 굉장히 댄디하게 가속을 이어갑니다. 그런 측면들에서 이 UX302가 다른 전기차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주행 감각,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렉서스의 주행 감각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해놓은 렉서스만의 전기차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기차를 처음 경험하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전기차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민한 엑셀의 반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는 그러지 않아요. 이 차는 그냥 편안하게 다른 차들하고, 다른 내연기관 차들하고 똑같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중간한 가격, 뭐 주행거리가 뭐 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세컨카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변명, 렉서스스러운 주행 감각을 그대로 담아냈다라고 하는 나름의 포장이 담겨 있는 이런 장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싸그리 무너뜨리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충전 방식이 차데모예요. 차데모 방식으로 이거를 충전을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DC2 타입 콤보라는 이 충전 방식이 가장 좀 대중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초창기에 설치가 된 이 전기차 충전 설비가 아니면 요즘에는 차데모 자체도 좀 발견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를 과연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하는 거는 차데모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속 충전 포트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해요. 뭐 완속 충전기를 찾아다니면서 또 아무리 배터리 용량이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10시간 가까이는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 집밥이죠. 집밥이나 회사밥을 느긋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는 있겠다. 세컨카로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충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데모를 꼭 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는 제가 더 추가로 확인을 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살짝 좀 정리를 해보면은, 렉서스를 기존에 타셨던 분들이 이제 좀 고유가 시대이기도 하고 하니 전기차로 넘어가야겠는데, 전기차라고 해서 막 너무나 화려한 것도 싫고, 그렇다고 주행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운전의 습관 등이 확 바뀌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돼요. 충전만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계속해서 충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기차, 하지만 꽤 잘 만들어진, 꽤 렉서스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전기차,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전기차 충전 방식이 굉장히 단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차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요. 그럴싸하게 잘 만들었는데 충전 단자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상쇄가 되어버리는,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 가격과 주행 거리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살만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급격하게 마음을 딱 잘라버린 것도 충전 타입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차는 진짜 너무나 아쉬운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를 제가 다시 시승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서울에서 다시 한번 이 차에 대한 시승기도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진짜로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